안녕하세요. 요즘사 혜민입니다. 네, 요즘사 현우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4월 중순? 4월 중순에 이제 좀 잠시 쉬어가겠다. 잠시 멈추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가서 3주가 지났고요. 이틀 전에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여행을 가서 길 위에서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여행지에서 엽서를 쓰는 마음으로 우리 소식들을 간간히 전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행을 할 건지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스본의 벨렘지구. 벨렘지구에 유명한 낫다다 맛집 있잖아요. 네, 에그타르트 맛집, 네. 그 수도원 옆에. 그래서 거기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가 잊혀지질 않아요. 10년 전에 먹었었는데, 지금 이 소리는 공작새 소리입니다. 여기 새가 진짜 많아요. 그 공작새가 되게 화려하게 생겼지만 목소리는 저렇다는 거.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다. 아무튼 여기는 오리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작은 새들도 되게 많고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이라서 여기 좀 산책을 하다가 여기서 좀 얘기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금 낫다도 좀 먹으려고 이렇게 싸왔고요. 줄 서서 샀어요. 여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여전히. 대망의 낫다를 한번 꺼내볼까요? 이게 한국에도 이미 맛있는 집이 많이 생기긴 맞아. 했죠. 그 사이에. 낫다오비카라고 저희 집 근처에도 있었는데 맞아. 거기도 맛있었고 맛있었는데 최근에 발견한데도 근데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원조는 어떻게 다냐? 얼마나 뭐야, 되게 괜찮을지. 포실포실한데. 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여기다 여기다 먹고 싶으신가요? 이거 ASMR 될 것 같은데? 그거 저걸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나몬? 맞아. 어?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원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시나몬이고 이게 뭐였지? 설탕. 이거를 수박하고. 원래 뿌려 먹는 거더라고. 한번 뿌려볼까? 맛있다. 그래서 원조의 맛. 맛있어. 그렇게 많이 안 달고 맛있네. 여기 리스본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3주간 여행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무슨 준비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사실 그때가 진짜 우리의 어떤 재정비? 겸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뭐 여행 준비도 하지만 그동안 밀렸던 거 맞아. 냉장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미뤄뒀던 병원 진료 맞아. 네, 병원 엄청 진료. 많이 다녔죠. 병원 진료 치과, 엄청. 내과 그리고 보험 청구도 하고. 그리고 원래 먹고 있는 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미리 받아놓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미리 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냈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맞아요. 바빠서 뭐 어디 멀리 가는 것처럼 멀리 가긴 왔지만 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지만 한 뭐 몇 년 있을 것 같이. 아니 근데 그게 그동안 바쁘니까 사실 그런 만남들을 좀 다 미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미뤄둔 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여행 준비는 저희가 이제 3개월을 여행을 하지만 그 시작점을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걸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지난 영상이 있겠지만 어쨌든 10년 전에 저희가 결혼식 대신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고 그 이후에 우리만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0주년 기념으로 하는 여행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걸 먼저 하자. 그래서 그게 먼저 있기 때문에 짐이 진짜 무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몇 킬로씩 짐을 챙겼었죠? 자기 몸무게 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몸무게가 공개가 되는 건데 저는 한 7kg 정도? 여기는 6kg 정도. 60kg라는 게 아니라 6kg까지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5.5 5.5 정도에 맞추자. 이게 목표였지. 목표였죠. 목표였는데 목표를 좀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을 가볍게 싸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처음에는 한번 싸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얼추 맞는다 했는데 싸우고 나서 계속 맞다 그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맞다 영양제. 이것도 더 챙겨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또 하나둘 생각나면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좀 초과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냈잖아요. 약간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비행기에서 또 우리가 15시간 맞아. 넘게 해야 되니까 뭐 비행기에서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것도 챙기고 목베개, 안대 뭐 한 개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엄청 많이 챙기셨잖아요. 보조제? 보조제. 나의 하루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일단은 제가 먹는 원래 먹고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약만 이제 3개월치니까 요만큼이 봉지가 그쵸.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산티아고 솔길 걸어야 되니까 좀 많이 그리고 더울 예정이랑 이런 물통도 챙겼는데 여기다가 그냥 물만 먹으면 탈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약간 이온 음료 만들어주는 그런 가루도 스틱으로 된 거를 챙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 때 좀 근육통 때문에 잠을 못 잘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챙겼어요. 우리 마그네슘도 챙기고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타먹는 아까 그 이온이랑 마그네슘 막 이런 거 챙겼을 때 사실 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좀 챙겨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 빼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꼭 좀 있어야 뺐잖아 된다. 그래도. 네, 그래 좀 빼긴 내가 했죠.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는 네. 뺐는데 아마 근데- 후회할걸? 아니 근데 어제 마그네슘을 타서 하나 먹어봤잖아요. 먹고 자니까 되게 꿀잠을 자게 되더라고. 그니까 그렇다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맞다 저는 오기 전에 그 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건강검진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아까 말한 고지병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 했을 때 비타민 D가 완전 결핍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 D 주사도 맞고 왔어요. 근데 그 비타민 D가 되게 우리 몸에 중요한 거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기분이나 활력이나 뭐가 하나 부족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온전히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쵸. 컨디션이 좋아야 된단 말이지.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지 산티아고 그게 순례길도 걷고. 20대 때나 이럴 때는 그쵸.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았을 수도 있어. 자고 일어나면 다 이렇게 괜찮아졌는데 이제 10년이 늙었잖아요. 우리가 30대 딱 30살에 걸었고 29에 걸었나요? 그렇게 걸었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 플러스 해보세요. 몇 살인지. 그래서 다들 그때는- 이제 나이를 말하면 다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 채널 이름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요즘 것들이 맞았는데 지금 약간 늙은 요즘 것들이 맞나? 약간 요즘 나이 든 것들이 돼버렸어요. 그쵸. 근데 요즘 뭐 100세 시대고 120세 세대 시대니까 100세 할아버지에 비하면은 그쵸, 요즘 그쵸. 것들이 맞지. 아무튼 그래서 막 제목 우리 채널 이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맨날 했는데 어쨌든 그게 딴 얘기로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 보조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한 짐인 거예요. 사실 무게가 그때가 더 무겁게 가져갔잖아. 그때는 그거였어. 추워서. 추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 10년 전에 갔을 때는 이 날씨보다 더 추울 때 갔거든요. 맞아요. 3월 중순에 출발했기 때문에 또 거기는 북부여서 옷이 두꺼워서. 춥다라고 해가지고 막 후리스도 가져가고 위아래 옷도 다 긴팔에다가 좀 두꺼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웠던 거고. 그것도 그렇고 20대 후반 때보다는 경제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경량 제품으로 많이 그쵸. 그리고 가방도 그때는 욕심이 그득그득했는지 50리터짜리 가져갔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는 정보가 부족했어. 지금처럼 챗GPT나 AI가 없고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냥 종로 5가에 가가지고 5가 맞나? 종로 5가. 맞아요, 종로 5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가방을 사야 된다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추천해준 제품으로 맞아. 그냥 샀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 알게 됐잖아요. 거기서 그때 사기를 당했다. 남성용 가방을 추천해서 맞아. 받았잖아요. 거기까지 간 거는 나에게 맞는 거를 추천받기 위한 거였는데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그거를 메고 다녀왔었잖아요. 지금 알아보니까 내가 맸던 게 남자 제품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장시간을 매야 되는 배낭들은 남성, 여성이 좀 다르고 왜냐면 여기 이 줄 모양부터가 달라요. 여자는 이제 가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맞아. 돼 있거나 뭐 골반 모양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한 채로 나는 걸었단 말이지. 그걸 이제 알았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더 힘들었었나? 아무튼 그리고 둘 다 용량도 더 크고 우리 몸에 비해서 되게 큰 가방을 가져갔었더라. 그래서 사실 그 10년 전 가방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쵸. 다시 가져가려고 하다가 다시 매봤는데 내 몸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때보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리터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6리터, 34리터로 우리 가져갈 걸 정하고, 그리고 무게는 7kg, 한 6kg 이내로 챙기자 해서 챙겼는데, 뭐 지금 뭐 물론 조금 초과가 되긴 했지만 나 6kg 아니야. 5kg대라니까. 5kg. 5kg대를 아. 목표로 했어요. 그쵸, 5kg대를 목표로 자꾸 해서 6kg 하면 내가 60kg가 넘는 걸로 되잖아요. 왜 네,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7kg, 5kg로 목표를 해서 5kg 아니 5kg대, 알았어, 7kg대 5kg. 이렇게 7kg대. 하기로 알겠습니다. 했었죠. 목표를. 그쵸. 목표는 그랬지만 근데 그게 조금 초과됐어요. 약간 초과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 장비들이랑 많이 경량화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마이크도 챙기고 노트북도 챙기다 보니까 키로수가 7kg에서 8kg로 늘어나더라고요. 맞아. 그때는 노트북 안 가져갔었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가져가지 말까 어. 했는데, 뭔가 이런 거를 찍으면 어쨌든 편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져갈까 했는데, 아이패드 가져가면 키보드 가져가야 되고, 근데 키보드 가져가고 그거 합치면은 노트북이랑 비슷해진다. 맥북 에어랑 거의 비슷해서 맥북 에어를 하나 챙겼고요. 그게 1점 몇 킬로잖아요. 네, 1.13kg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확 늘어난 부분이 있고, 사실 근데 뭐 촬영 장비를 많이 챙기진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폰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액션캠으로 하나 찍고 있고, 사실 그래서 큰 카메라를 이번에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엄청 고민을 하셨죠. 맞아요. 가기 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촬영용 카메라를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그거를 챙기게 되면 진짜 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자. 한번 경량화로 찍어보는 것도 또 경험이니까. 왜냐면 이번 여행의 모토는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여행을 좀 하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카메라도 막 사진 잘 나오고 영상 잘 나오고 큰 거를 챙길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사진 카메라도 그냥 작은 카메라 하나 챙기고, 니콜을 하나 챙겼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메고 가는 걸 생각하면 좀 무겁다. 그렇긴 하지만 유럽 3개월을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거죠. 사실 비행기에서 한 사람당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게 32kg였잖아요. 32kg였는데 우리 둘이 합쳐도 사실 20kg도 안 되니까. 이걸 끝나고 하는 이제 유럽 여행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거기서 수급하자라는 생각으로, 옷도 지금 2벌씩밖에 안 챙겼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랑 위에 티셔츠도 2개고 바지도 2개. 근데 하나는 잘 때 입는 용이라서 계속 똑같은 걸 입을 예정이고요. 거의. 그래서 다 최소한으로 챙겨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매일 이제 빨래를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로 챙겼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걸으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뭐 써보니까 이런 건 진짜 좋더라. 다음에 뭐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트레킹 갈 분들한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잘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유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 없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10년 전에 갔기 때문에 그 기억을 바탕으로 좀 어떤 거는 챙기고 어떤 거는 챙기지 말자, 뭐 이런 거를 결정을 또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또 이번에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걸어보면서 한번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면, 아니면 나도 뭐 3개월 장기 여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산티아고 순례길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뭐 궁금한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때 저희가 한번 답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볼까요? 맞아요. 우리도 댓글 읽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댓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낭만 찾다 골병 든다. 유튜브 댓글 아니었고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한번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10년 전에 갔던 그 결혼 행진 여행에 대해서 옛날 사진첩을 보다 보니까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렸던 거 많아서 그거 한번 요약본으로 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낭만 찾다가 골병 들겠네라는 그 댓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골병 들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TV에서 봤는지 아니면 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만이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낭비한 게 이제 낭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이 낭만이다. 그쵸. 낭비하는 시간이. 그럼 낭비를 하려면은 뭐 돈도 들고 사실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 체력도 사실 낭비인 거잖아요. 저희 지금. 이번 여행을 생각하자면 완벽한 낭비의 시간이죠. 그쵸. 돈 낭비, 시간 낭비, 체력 낭비. 근데 가만히 있어도 사실 골병은 드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약간 일하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어 아니. 또 골병이 들지 않아? 그래도 골병이 드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침대만 누워 있어서 편히 쉬고 있어도 골병은 듭니다. 운동 안 해서 골병 생기잖아요. 아, 그치, 그쵸? 그치, 맞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낭만적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골병이 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골병 들 만큼 막 힘들게 걷지 않거든요? 아니, 10년 그쵸. 전에도, 그러니까 10년 전 영상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간 걱정의 그 멘트였던 것 같아. 나쁜 댓글은 아니었어. 그쵸. 그러니까 낭만 찾다 골병 들겠어요 하고 이제 유유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걱정하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걱정할 만큼 엄청나게 막 고난도 여행은 사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쵸. 우리 체력에 약간 힘들었고, 그 10년 전에는 하필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진흙길을 걷고 계속 비 맞고 우비 입고 걷고 이런 게 좀 힘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골병들 만큼 막 엄청 힘들게 여행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몰라서 좀 고생한 게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골병 안 들고 현실 가능한, 우리가 막 운동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쵸. 사실 막 뭐 트레킹 잘 하시는 분들은 산티아고 순례길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식은 죽 먹기고, 그 원래 저희가 걸었던 길이 저희는 900km였잖아요. 그게 지금 42일이 걸렸죠. 근데 맞아요. 보통 잘 걸으시는 분은 30일 안에도 다 막 걷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는 늦게 걸은 편이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우리가 10년 후에 다시 간다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하루에 너무 많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뭔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막 하루에 30km, 40km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맞아요. 기본으로 20km 이상, 30km 정도 걷는 게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현실 불가능하다.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막 엄청 잘 걷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게 너무 진짜 골병들기 딱인, 왜냐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 약간 평균 이하일 수는 있어요. 평균 네, 이하의 그거를 체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게 막 이런 걷는 걸 잘해서 아니면 막 트레킹의 고수여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여행에서 보여드릴 것도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시시하고 엄살 피우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여행에서도 책을 썼지만 그 책에도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저질 체력의 소유자라는 거를 이제 제가 써놨잖아요. 그 이유가 잘 걸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웃길 수 있겠다. 이게 뭐가 힘들지? 막 이렇게. 그렇죠. 가이드북에서도 산티아고 순례길은 되게 길이 잘 돼 있고 대부분의 평지다, 평탄하다. 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 아니었어. 저희가 네. 느끼기엔 하루에 관악선 하나쯤은 건너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오르막이 있고, 저희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계획을 세웠고, 거의 다 플러스 이제 10살이 더 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루에 걷는 그 거리를 좀 줄이고 천천히 걸어보자. 우리 속도대로.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좀 일찍 도착해서 좀 경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도 이제 저희가 걸을 때쯤이 이제 좀 성수기일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비성수기 때 가서 그렇게 늦게 도착해도, 그러니까 많이 걸어서 뭐 막 저희는 막 4시, 5시에 막 이렇게 도착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숙소는 있었거든요, 잘 곳은. 근데 이제 성수기에 가면 그렇게 도착하면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전에 갔던 프랑스 루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런 맞아요. 까미노 길이고 제일 인기가 많은 길이기 때문에 1위로 많이 찾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약간 성수기로 점점 접어드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잠을 잘 수가 낙오될 수 없겠다. 있겠다. 잠을 잘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잘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거기로 가도 하루에 키로수를 좀 줄이면은 일찍 도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엄청 길이 길기 때문에 거의 뭐 몇 달을 그쵸. 걸릴 수 있다. 3달을 다 쓸 수 있다. 3달까지는 너무 한 60일이면 그래도 그러려나? 그렇죠. 네, 너무 오래 걸으면 또 그것도 너무 지치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원래 걸었던 길을 다시 추억하며 걷는 것도 좋은데 그게 좋을까? 아니면 안 가봤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좋을까? 그런 걸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길 자체보다 저희는 이제 이 걷는 행위, 이 시간 동안에 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 그치만 좀 무리하지 않고 그거를 좀 온전히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원래 걸었던 그 프랑스 루트, 프랑스 생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스페인의 위쪽을 횡단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길보다는 거기보다는 좀 덜 인기가 있는, 두 번째로 많이 찾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경쟁이 좀 덜한 그런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포르투갈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스본에 와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간다고 하면 대부분 뭐 스페인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스페인을 걷는 길이 아니라 포르투갈을 걷는 그 길을 이번에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되게 역사가 깊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가 있거든요. 이 포르투갈 길 루트도 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리스본 지금 여기서부터 쭉 포르투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길이 포르투, 그러니까 리스본이 아니라 포르투에서 출발하는 길을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잖아요, 우리가. 리스본으로 어차피 인을 하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걸을까? 아니면 보통 많이 시작하는 포르투로 가서 걸을까? 맞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스케줄이랑 알베르게들 위치? 알베르게라는 게 이제 순례자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거든요. 근데 리스본에서 포르투까지 가는 길 사이에 알베르게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걸으려면은 그 알베르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km 이상 걷는 루트도 생기고, 네. 아, 우리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하루에 30km를 걷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계획한 그 아까 얘기했던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그거는 한 20km 이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km에서 20km 사이. 그쵸. 그 정도가 우리에게 적당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이번에 걸으면 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잘 걸을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전에 느꼈던 대로 그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면 그것보다 덜 걸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걷고 그 마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안 되더라고요. 이 길에 그 리스본에서 가는 길부터 걷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걸으면은 뭔가 더 정통적인 방법으로 뭔가 걷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번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는 맞는 여행을 하긴 어렵겠다. 게다가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막 자연 속을 걸으면서 진짜 좀 약간 그쵸. 힐링도 하고 좀 도시에 떨어져서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게 진짜 좋은 시간인데 리스본에서 갈 때는 그쵸. 초반에 공장지대, 도시를 되게 많이 거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리스본이 꽤 오랜 구간이 공장지대고 지루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포르투에서 출발하는 건 어떨까 고민을 해본 결과 포르투에서는 그래도 좀 리스본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포르투에서부터 걷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리스본에서 또 하루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리스본에서 또 걷는 건 또 좋겠네 이러면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사실, 바로 이거 촬영하기 전까지도 계속 리스본에서부터 걸어 말어 막 이랬는데 아직도 사실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거의 포르투로 지금은 마음이 기울긴 했고 70%는 기울었다. 이게 여러분 피해 여행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쵸. 사실 여기 리스본에 도착해서 내일 이제 체크아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내일 체크아웃을 해서 뭐 포르투로 갈 거면 포르투로 가는 차편이랑 숙소랑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못 구수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얘기 끝나고 이제 해야 되고 이제 내일 저희는 뭐 포르투로 갈지 아니면 리스본에서 걸을지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것 같고 저희도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포르투에서 출발을 하자. 그게 무리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본 결과 포르투에서 출발을 해서 250km 정도 걸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에 도착하고 만약에 더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거기서 또 저번에 했던 것처럼 피니스테레까지 더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또 어딘가를 갈 수도 그럴까요? 있죠. 과연 부족할까요?
아니, 왜냐하면 10년 전에 우리가 900km를 걸을 때도 사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그 길이 줄어드는 게 맞아. 좀 아쉬워서 아쉬운 느낌이 있었죠. 천천히 걷게 됐었잖아요.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기도 한데 또 걷다가 더 걷지 못하는 게 아쉬울까봐? 너무 짧아서 아쉬울까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짧게 끊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그 포르투에서 출발하면 한 2주? 2주 정도. 안에 도착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게 이제 20km에서 30km 정도를 걸을 때. 근데 저희는 20km 이하로 걷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는 걷다가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타이밍 또 가지려고 해요. 하루씩 더 머문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한 20일 정도 잡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여유롭게 걸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올이 너무 집중을 기는 거 못하는 게 앞에 오리떼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찍고 싶은데. 얘네를 좀 아, 보고. 이쪽을 이 카메라로 할 걸 그랬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투적인 트레킹을 생각하시면 좀 기대와 다를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의 속도에 맞춰서, 저희의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잘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더 만끽하고 숙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좀 덜고, 그리고 좀 몸을 조금 덜 혹사시키면서 그 마을에서도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약간 이런 걸 원했거든요. 10년 전에 걸어보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 왔으니까. 최대한 뭔가 경쟁과 조급함을 덜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리스본에 오늘까지 있고 내일 포르투로 갑니다. 기차를 탈 것 같고, 기차를 타고 포르투로 가서 아직 숙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서 포르투에서 하루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지금이 여기는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포르투로 가고 토요일부터 걷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보이려나? 모르겠어. 오리가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리스본에 이렇게 이틀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뭐 했죠? 리스본에 도착하자마자 까미노를 걷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리스본 대성당이었잖아요. 여기 까미노를 걸으려면 순례자 여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발급받으러 대성당에 가서 여권을 받았고, 순례자 협회 같은 게 성당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도장도 받고, 그리고 포르투갈 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랑 주의사항, 거기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알베르게가 많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성수기 시즌이니까 예약을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안내를 받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프랑스 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개를 받았었잖아요. 가리비. 조개 껍질이 사실 순례자의 상징이고 그거를 가방에 한 개씩 메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어봤죠. 없냐, 하나 받을 수 있는 거 없냐 했더니 막 얘기하시더니 서랍에서 하나를 꺼내시고 하나 더 줄 수 있냐 했더니 한 개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개 남은 걸 가져가셨어. 제가 겟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일단 조개가 한 개밖에 없고요, 이번에. 포르투에 가서 혹시 구할 수 있으면, 포르투에도 이제 원래 순례자 등록하는 곳이 있거든요. 맞아. 거기에서도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제 맛이거든요. 이게 도장을 맞아, 이제 도장을 가는 찍어야 곳마다 돼. 이제 찍는 게 또 재미이기 때문에 일단 포르투 가서도 찍을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혹시 조개를 사거나 아니면 기부하고 받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조개는 없어도 되긴 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살아서. 그쵸. 아, 나 딱 순례자다 딱 보여주고 다녀야 되는데. 상징인데 약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개를 개탈 예정이고, 리스본 가면 뭐 할까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았던 곳이 산조르주 성. 거기가 예전에 리스본 왔을 때도 가장 좋았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갔죠. 우리 숙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예전에는 트램 타고 갔다가 거길 가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악명 높은 트램을 타지 않았고 이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리스본 전경도 보고, 날씨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그렇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그냥 걷고 거기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참 동안 앉아있고 그냥 성 산책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고요. 또 리스본에서 맛있었던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먹었습니다. 맞아. 해물밥.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해물탕 느낌의 밥 말아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약간 해물 게살과 약간 게알 내장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서 굉장히 감칠맛이 되게 나고 맛있었다.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서빙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실까 갔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앞에서 이제 안내하는 안내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되게 반가운 할아버지 마음으로 안부도 확인했고 해물탕 맛도 확인했고 여전히 맛있고 약간은 양은 준 것 같다는 기본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 여행을 조금 했고요. 사실 리스본에서 하루 더 있게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좀 정비를 하자 이거였는데 등산 스틱 같은 거를 이제 한국에서부터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리스본 약간 외곽에 있는 데카트론 매장, 전용 매장 엄청 컸어요. 데카트론 오리엔트라는 곳인데 거의 건물 통으로 하나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등산 스틱만 사러 갔다가 여러 가지 구경하고 단백질 바랑 비타민, 멀티비타민 같은 거를 조금 챙기고 또 보조제를 또 추가했다.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더 지금 짐에 보조제가 거의 한 가지 반 이상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트 구경이 진짜 재미있잖아요. 물가도 한번 봐보고 확인할 수 있고 장을 봤는데 역시나 진짜 마트 물가가 싸긴 하더라고요. 마트 물가가 훨씬 싸요. 우리가 맥주가 1,000원 정도? 큰 500ml 거. 캔짜리가 1,000원 정도 했었고 고기가 등심이랑 채끝이었는데 310g 정도에 한 10,000원 정도였다. 과일도 사고 그리고 숙소에 뭐 세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사고 쌀도 사고 맞아. 했더니 한 4만 원? 28유로. 아, 다 합쳐서 맞아. 다 합쳐서 28유로 정도 나왔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장을 보면 한 일단 10만 원 넘는데 사실 유로화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커피 값이나 아니면 외식 값이나 이런 거는 진짜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장을 봐서 해 먹고 한 끼 정도는 사 먹고 이렇게 지내면 그렇게 파산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막 걷고 그러지 않고 저희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 오늘까지 휴식 시간이고요. 자유 시간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걸어야죠.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인구나. 내일은 또 버스 타고 포르토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 또 열심히 걸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길 위에서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이런 콘텐츠를 약간 시리즈처럼 이름을 붙여보자 해가지고 아마 앞에 영상 시작할 때 보셨을 텐데 온더로드 요즘사 온더로드라는 시리즈 이름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우 씨가 틈틈이 그렇죠. 타이포그래피 또 약간 그렸고요. 약간 지금 영상 프레임도 좀 다르죠. 네, 좀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핸드폰에서 가볍게 보기가 좀 좋은 비율인 것 같아서 한번 1:1 사이즈로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고요. 아마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팟캐스트 듣고 우리 지금 여행 모습 이 배경이나 그리고 영상에서는 저희가 인서트 컷들을 많이 보여드릴 중간중간 거거든요. 넣을 건데. 이렇게 어딘가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찍어서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또 오셔가지고 영상으로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약간 브이로그는 아니고 약간 일반적인 또 팟캐스트는 아니고 약간 그 중간 어딘가에 그러네요. 있는 네. 우리만의 우리만의 또 장르를 한번 개척을 해보려고 아닌가? 팟캐스트의 여행을 곁들인 여행 유튜브를 곁들인? 아무튼 요즘사 온도로드 시리즈를 한 7월까지 3개월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쨌든 포르투에서 출발해서 20일 혹은 그보다 더 이제 좀 걸으려고 하고 그러면 한 6월 중순 정도 되겠죠? 네, 근데 그때쯤에 또 유럽 여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여행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베를린 편을 할 때도 신청을 받고 막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좀 라이트 버전처럼 해보면 어떨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딜 갈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럽 어딘가에 뭐 유명한 도시가 아니어도 어떤 시골 마을이라도 아 여기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모습을 좀 공유하고 싶다. 아니면 이곳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걸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그곳으로 갈 건가요? 거기를 찾아가 보는 거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
즉흥 여행인 거죠. 갈 수 있으면 가는데. 그러니까 동선에 맞으면 그래서 몇몇 분들이 주신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동선을 한번 체크해서 약간 좀 그렇게 가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 팟캐스트. 맞아요. 독일에서도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반갑다. 나 유럽 산다.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이런 데 와보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걸으면서 그 이후 여행을 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열려 있어요. 저희 지금 포르투에서 걷는 것도 이제 막 결정을 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첫 번째 편 약간은 파일럿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아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약간 연습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절주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딱히 뭐 대본을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거의 처음이라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TMI가 지금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팟캐스트의 특성이니까. 근데 하나 앞으로 고정 코너를 만들려고 해요. 아까 댓글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느낌으로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댓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씀인데요. 뛰려면 무릎을 굽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달려오느라 고생하셨고 무릎을 굽히는 시간 동안 푹 쉬시고 더 높이 뛰어올라요 우리 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은 말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또 대대에서 달았었죠. 잠시 무릎 굽혔다가 잘 일어나 볼게요 라고 해서 지금 저희 무릎 굽히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미의 리듬이라는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한 번도 안 달았는데 응원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 달아요. 좋은 전환점이 되시길 바라고 이후 더 큰 도약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김나연 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8세의 구독자님이세요. 가게 하면서 딸과 함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요즘사 덕분에 딸 덕분에 웃고 감동도 받고 예상치 못한 젊은이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참 좋았습니다. 살아보니 쉼도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쿠키 영상에 눈물이 산티아고 순례길 멋진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장미향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시네요. 장미향이 나는 네. 이름. 딸과 함께 저희 채널 잘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의 생각이 뭐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서님이 우와 저도 요즘 딱 그래요. 뭔가 안정이 되어가는 듯 하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가라앉지 않은 그런 상태. 저는 달리 엄청난 방법을 해보기보다는 그냥 기록을 많이 해보기로 일단 마음먹었어요. 정리를 하려면 나열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즐겁게 준비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봅니다. 몇 개월 뒤에 저에게도 그리고 혜민님과 현우님에게도 의미 있는 무게의 자갈들이 쌓여있기를 바라봅니다. 자갈 얘기를 했어서 들었군요. 네.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멘트를 딱 넣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가기 전까지 있었긴 하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쉬고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사실 저희도 그쵸. 계속 고민이 돼서 저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히드로 공항에서 한번 세게 왔었어요. 히즈로 공항에서 저희가 히드로 공항에서 환승을 해서 리스본으로 왔는데 15시간 비행? 그리고 2시간 대기하고 3시간을 날아서 또 리스본으로 왔는데 히드로 공항에 앉아있으면서 배고파가지고 저희가 뭐 샌드위치를 받잖아요. 샌드위치가 근데 우리나라 하나로 거의 한 2만 원 돈인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공항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데 집에 침대, 푹신한 침대가 생각나더라고. 이게 그리고, 맞나?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굳이 여기 온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직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감하신 댓글에 저희도 지금 또 공감을 하고 있네요. 사실 그러려고 온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일상 속에서 현실에 있다 보면 그냥 흘러가듯이 휩쓸리듯이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굳이 여기로 고생을 자처하고 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여기 여행을 하는 이유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가는 게 사실 여행이지 않을까? 정신승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애플을 설립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꼭 했던 게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그게 여행이었다. 어디 하버드인지 어딘지 대학교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여행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여행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떤 전환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또 열심히 우리만의 일을 꾸려왔으니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대로 흘러가도 되지만 좀 터닝 포인트 삼아서 다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맞아요. 뭐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온 거니까. 약간의 정신승리인 거죠. 아무튼 뭐 다른 얘기로 샜는데 어쨌든 이게 맞나라는 의문은 계속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볼까? 약간 그런 고민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찍으면서도. 근데 그 얘기를 영상에서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책 읽는 자작나무님도 길 위에서 소식을 전해주셔도 좋고 마음껏 여행만 즐기셔도 좋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기다릴게요. 안 돌아올 수도 있나? 그리고 또 정은지님, 두 분께 받은 게 많아요. 걱정은 훌훌 터시고 충분히 충전의 시간 가지고 돌아오셔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 언제라도 맨발로 뛰어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맨발까지. 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조혜원님도 처음 롱폼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비디오 팟캐스트 오 좋다 하면서 봤는데 벌써 100회라니 축하드려요. 또 새롭지만 좋은 컨텐츠일 것 같아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10년 100회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새로운 시도와 여행 모두 응원해요. 다시 10년 힘내시려면 이런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디 건강하게 즐겁게 멋진 풍경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행길에서 전하는 엽서의 의미를 담은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형식이 아니더라도 오늘 영상 구도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장면만 가볍게 얹어주시는 정도여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길게 남겨주셨던 분이 또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리틀 조이님이 새로운 포맷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면 지금보다 더 댓글이나 참여를 수월하고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년의 기간 100회를 알차게 꽉 채우신 요즘사 참 잘했어요. 그리고 축하해요. 그 꾸준함 너무 본받고 싶은 제 오늘의 영감이에요. 매우 솔직한 멘션에 마음이 동하여 늘 눈팅만 하다가 산티아고 쿠키를 배경으로 급히 댓글 남겨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 5글자 꾹꾹 눌러 두 분께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냥 제 기분 탓일 수 있지만 혜미님께 약간의 지침, 번아웃의 느낌적인 느낌이 문득 들었달까? 바로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0주년 겸하여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적당히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멈추거나 다른 길로 가려 할 때 드는 고민과 의구심들, 그와 관련된 두 분의 생각과 멘션들 하나하나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요즘 매일 같이 하는 생각들과 맥을 같이 해요. 이번 터닝포인트에 그간 요즘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들에서 나온 인사이트들이 의도적 또는 즉흥적으로 버무려진 형태의 즐거운 시도들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가볍게도 좋을 듯요. 뭔가 내 일같이 집중해서 보고 또 몇 자 찌끄러 보았네요. 어쨌든 저는 아직 못 가본 피니스트레도 또 가보시겠고 저희 대신 잘 다녀오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소식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달아주신 댓글들 계속 읽으면서 잘 준비를 그동안 했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안 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아직 안 갔고요. 이제 이틀 후에 네, 진짜 내일 모레 걸으러 갑니다. 갑니다. 네, 가서도 걷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쉬는 날에 뭔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희가 답하고 싶은 어떤 질문을 해주신다면 그거에 또 힘입어서 다음 에피소드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서 보내는 엽서처럼 그렇게 깜짝 선물처럼 기다려주시면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길 위에서 엽서를 띄우듯이 또 보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